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한 중국 국영면세점 그룹이 참여하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SM인수전에서 침묵해왔던 카카오가 오늘 첫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유감을 표하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네이버가 챗 GTP보다 한국어가 6,500배 능통한 하이퍼클로버 X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 초대 규모 AI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오봉역 사망사고,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나희승 코레일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MBN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경제계 이슈를 살펴보는 프라임 이슈 시간입니다. 오다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거의 잠잠해지면서 국제선 하늘길이 대거 열렸죠. 이러면서 지금 면세업계도 매출 회복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3년 만에 면세점 입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의 국영면세점 그룹이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한다고 밝히면서 국내 면세업계가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입찰 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형 면세점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에 더해서 중국 CDFG, 그러니까 중국 국영 면세점 그룹이 뛰어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 CDFG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020년 세계 면세점 매출 1위를 기록한 중국 국영 면세 그룹입니다. 예. 이번 입찰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입찰가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면세업계에서는 CDFG가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자국민 수요를 흡수해서 국내 면세점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 따이공 수요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 면세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이 중국인 관광객을 빼앗길 수 있는 건데요. 특히나 자국민 선호도가 높은 이 CDFG로 중국인들의 면세 수요가 몰리면 국내 업체는 예상만큼 이 리오프닝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스위스 업체 듀프리도 중소 중견 사업권을 노리고 이번 인천공항 입찰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 중견 면세점의 경우 시내 인터넷보다 출국장 면세점 비중이 높아서 스위스의 듀프리가 입점할 경우 타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국영 면세점 그룹이 세계 면세점 업계 1위군요. 네. 그래서 이제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부터는 운영권도 10년으로 이제 장기간 길어져서 네. 그만큼의 안정성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당히 또 치열한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면세업계 경쟁 판도는 어떻습니까? 네,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 약 3조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세계 최대의 매출을 기록한 면세점입니다. 게다가 국내 국제공항 면세점은 2021년 김해공항과 김포공항, 2022년 제주공항 입찰이 다 끝난 상황이고요. 현재 인천공항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면세 기업들이 이번 입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세계 2, 3위 면세점 기업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이번 입찰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고요. 업계 후발주자인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2016년에 신규 사업자 진입문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져서 이번 입찰에 더 절박한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경쟁과 업계 간의 이런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국내 공항에서 국내 업체끼리만 경쟁을 해왔다는 이 업계에서도 여행객을 끌어들일 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다음 달 인천공항의 1차 심사와 4월 관세청 최종 심사를 거쳐 입찰이 결정되는데요. 1차 심사에서는 사업 제안 평가 점수와 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해서 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 뒤에 관세청이 인천공항 평가 결과를 50% 반영해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산업인사이트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수만 전 총괄이 제기했었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신문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SM엔터와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 계약서를 두고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라고 이제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오 기자. 그러자 오늘 카카오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죠. 어떤 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SM엔터 경영권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엔터, SM엔터 이 3사의 계약은 앞으로 비전과 방향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약이라면서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이 하이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문구를 왜곡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 측에 유감을 표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게 됐다며 기존 전략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카카오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하이브가 아니죠. 네. 하이브 측에서도 바로 반박 자료를 내놨다고요. 네, 하이브는 카카오엔터의 입장 발표에 당사가 제기한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더 이상 모호한 입장을 지속하지 말고 카카오엔터의 SM 경영 참여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SM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시 카카오엔터에 우선 인수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수 지분 투자자에게 우선 협상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 상장사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약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카카오엔터 임원이 SM 기타 비상무이사 선임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가 이해 상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브는 SM 기타 비상무이사로 추천된 카카오엔터 임원의 역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카카오엔터의 임원이 사실상 유통 조직을 총괄함으로써 이해 상충 구조가 만들어져서 SM 아티스트들의 협상력을 제약하게 될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M 인수전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카카오엔터의 대립 양상이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다음 달 31일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까지 소액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위임장을 받아내기 위한 명분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챗봇, 챗 GTP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상당히 떠들썩했었는데요. 여기에다가 네이버가 인공지능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자, 오 기자, 초대규모 AI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챗 GTP보다 한국어를 무려 6,500배나 더 잘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7월 하이버 클로바 X 출시를 통해서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국내 초대규모 AI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유원 네이버 클라우드 대표는 오늘 열린 이 개발자 컨퍼런스 데뷔 2023에서 하이퍼클로바는 고객이 자체 보유한 데이터를 하이퍼클로바와 결합해서 사용자 니즈에 맞는 응답을 즉각 제공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초대규모 AI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별 서비스부터 특정 기업 또는 국가 단위까지 누구나 저마다 목적에 최적화된 AI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나왔던 챗 GTP의 한계라면 언어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다가 최신 정보를 얼마나 빨리 이제 업데이트하느냐, 정확하게 하느냐, 이제 한계점으로 뽑을 수가 있겠는데 네. 네이버가 이 부분을 집중 공략한다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 언어와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당 국가의 산업 환경에 맞는 초대규모 AI를 위해서는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네이버는 이미 관련 인프라와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면서 파트너들과 함께 국내 초대규모 AI 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이버 곽용재 최고기술 책임자는 초대규모 AI가 향후 더 고도화될 것임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운영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서치 GPT인데, 네. 네이버의 최수연 대표가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서치 GPT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기존에 나왔던 챗 GTP와는 어떻게 좀 다를까요? 네, 이 서치 GPT는 AI 챗봇 서비스인 챗 GPT와는 다르게 고도화된 검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네이버는 검색 결과 품질과 이용자 콘텐츠 소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험을 내부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검색 엔진 빙을 출시한 것과 다르게 네이버는 이용자와 문제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베타의 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트래픽이나 유저 인게이지먼트를 네이버 검색 결과에 직접 적용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적용 기술 연구 개발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범 네이버 서치 US 치프 사이언티스트는 서치 GPT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이버가 20년간 축적한 사용자 검색 흐름 데이터를 모델링해 사용자가 검색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최적의 경로를 안내함으로써 검색 의도와 결과를 더 잘 이해하고 신뢰성이 강조된 답변을 생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네. 네이버는 애초에 검색창으로 시작된 포털이잖아요. 네. 네. 검색의 원조가 만드는 서치 GPT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라임 이슈 네 번째 소식 짚어보죠. 자, 지난해 오봉역 직원의 사망 사고 그리고 이제 열차 탈선 사고 등이 있었죠. 유난히 이제 철도 사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부가 이 책임을 물어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오늘 가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고속도로, 고속철도 탈선 사고와 또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 코레일 측에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실시해서 이 나희승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었습니다. 나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신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제청과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이 나희승 사장의 정식 해임이 통보되는데요. 통상 이 대통령 재가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 사장의 임기가 1년 이상 정도 이제 남았다고 하는데, 나 사장의 입장에선 좀 억울한가 봅니다. 해임 네. 후에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시사를 했다고요. 네, 앞서 다른 사유로 해임됐던 최창학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또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의 부당성을 사유로 소송을 벌인 바 있는데요. 여기서 승소해서 복직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해당 기관들은 한동안 또 한지붕 두 사장이라는 또 기형적인 체제로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 나희승 사장이 국토부가 실시한 특별감사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한 점을 봤을 때 해임 후 정부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압박하자 공사의 안전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다섯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면서 기업의 경영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동주의 펀드 차 파트너스 자산운용이 남양유업의 주주 제한을 공개하면서 공개 매수를 요구를 했는데요. 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요구가 담겼을까요? 네, 주요 주주 제한 내용으로는 자기 주식 매입, 감사 선임, 5대1 액면 분할, 그리고 현금 배당 등이 있습니다. 차 파트너스는 위의 안건들을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이 자기 주식 매입 관련해서는 보통주와 우선주, 일반 주주 지분 50%를 주당 82만 원의 자기 주식으로 취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상 총 취득 금액은 1,916억 원에 이릅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본부장은 지배주주 인수합병 과정에서 소외된 일반 주주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경영진의 능력을 신뢰하는 주주에게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또 회사의 현금 등의 비핵심 자산 규모를 고려해서 100%가 아닌 50%로 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임 감사로는 기업 가치 훼손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독립적인 감사 후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심혜섭 변호사의 선임을 제안했습니다. 감사 선임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3%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 주주들의 표결이 안건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우선주 상장 폐지를 방지하고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주식 가치 재평가를 위해 정관 변경을 통한 5대1 액면 분할도 제안했고요. 보통주 주당 2만 원, 우선주 주당 2만 50원의 시장 평균 수준 이익 배당도 제안했습니다. 네. 사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남양유업이 이제 오너가 리스크로 좀 안 좋은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소비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고 뭐 네. 최근에 소송도 뭐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죠. 이 밖에 차 파트너스가 이렇게 주주 제한에 나선 구체적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현재 남양유업은 이 사모펀드 환hen컴퍼니와 홍원식 회장과의 주식 양수도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1년 5월에 한행컴퍼니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가량을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홍 회장 측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행컴퍼니가 1심과 2심에서 승소하면서 일반 주주들은 한행컴퍼니가 남양유업의 지배주주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차파트너스 김형균 본부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사모펀드 한hen컴퍼니 간의 분쟁이 2년 가까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양유업의 일반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주 제한 안건 통과를 위한 홍원식 회장과 한행컴퍼니 양측의 대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정기주주총회 주주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 투자자로서 남양유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주주로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과 은행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정부가 나서서 과점 시장을 겨냥해서 폐해를 줄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오 기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오늘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이통 3사에 대해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3사가 단말기 장려금, 고객 지원 등에 관해서 자회사, 비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의 경쟁 상황, 규제 현황을 분석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는 대리점, 판매점 추가 지원금 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네, 이통사에 대한 조사는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은행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착수를 했다고요? 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도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에 대한 이 은행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이 예대금리나 고객 수수료 등을 담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정위는 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투자업자, 여신 전문 금융회사 등이 사용하는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금융위 금감원에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도 짚어보죠.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AI가 투자 자문을 해주는 걸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합니다. 자, 금융투자 전산기관인 코스콤이 이 로보 어드바이저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를 운영해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 기자, 코스콤의 꼼꼼하고 아주 깐깐한 검증 시스템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는 2016년에 구축됐는데요. 코스콤이 운영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프라이빗 뱅커들이 직접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제공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AI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맞춤형 자산 관리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코스콤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 로보 어드바이저의 운용 규모는 116억 원에 불과한 반면 올해 1월 1조 8,250억 원으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는 깐깐한 검증으로 로보 어드바이저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에는 분산 투자, 투자자 성향 분석, 해킹 방지 체계 등의 다양한 항목에 대한 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 그 로보 어드바이저 그 테스트베드 검증에서 걸러지는 알고리즘도 있다고요? 네, 현재 20차 정기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지금까지 총 118개사의 352개 알고리즘을 심사했습니다. 약 90여 개의 알고리즘이 철회되거나 탈락했는데요. 테스트베드 합격률이 약 70% 정도인 걸로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걸러진 셈입니다. 테스트베드 운용 목적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 자문, 일임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제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스콤은 앞으로 로보 어드바이저의 다양한 성과 지표를 개발하는 등 이 테스트베드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시 중인 이 알고리즘들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서 신뢰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훈석 코스콤 RA 테스트베드 사무국 팀장은 그간 코스콤 로보 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운영에 있어서 로보 어드바이저가 성장할 수 있는 텃밭을 일구기 위해 노력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성과 지표 개발과 알고리즘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이 최선의 선택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뉴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다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